산란을 하기 위해 고향을 찾는 물고기의 대이동이 시작됐다. 길목마다 포식자들이 그들을 노리고 있다. 먹고 먹기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볼을 넘어야 한다. 3년 만에 찾은 귀향길. 살아있는 생명의 몸짓. 나라서라도 가야만 한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시와우 기수역. 민물고기 잉어가 어도를 치고 오르기 시작했다. 살아남기 위해선 볼을 넘어야 한다. 포식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먹이를 찾아 어도를 오르는 숭어도 필사적이다. 플랑크톤 등 먹이가 많아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는 기수역. 포식자들 또한 이 길목을 놓치지 않는다. 이 어도는 숭어, 농어 등 회유성 어류들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길목이다. 또한 빗물에 바다로 쓸려 내려온 잉어, 붕어 등 민물고기도 이 어도를 통해 민물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는 중대한 길목이다. 백로들의 사냥 솜씨 놀라울 정도다. 어디 문제점이 있다. 물에 내리는 속도하고 고기들이 올라가는 속도. 물이 적었을 때는 어딘가 속도를 가지고 이용해서 올라가지만은 물이 많았을 때는 이 속도를 가지고 고기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뛰게 됩니다. 그리고 중에 어도에 보면 이렇게 장벽이 밑에 설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 올라가고 차가 올라다 보면은 다시 반복적으로 내려가는 역할만 하지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어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리가 필 무렵 수온이 올라가고 서풍이 불면 남대천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 낌새를 알아차린 모양이다. 본격적인 포획이 시작된다. 황어다. 몸은 은백색. 아직 산란 때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강에 오르지도 못하고 귀향길을 접어야 할 운명에 처했다. 대부분의 일생을 바다에서 보내는 황어. 산란하기 위해 귀향길에 오른다. 강에서 태어난 황어는 바다에서 2, 3년 자라고 산란 때가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강을 꽉 메운 황어.
경이로운 생명의 대이동이다. 바닥이 전체가 고개예요. 초등학생도 와도 가서 아무나 가서 붙잡으러 갈 수 있을 정도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보가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든 보. 녀석들에겐 귀향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일 뿐이다. 1969년에 만들어진 송림보. 바다에서 송림보까지 5km를 힘들게 달려온 황어. 본격적으로 어도 공략에 나섰다. 산란처로 가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다. 첫 번째 관문에서 힘든 고비를 맞고 있다. 이 송림보는 영국현 18개 보 중 첫 번째 보다. 귀향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예고한다. 언제 물고기 뛰어가나요? 사실은 헤엄쳐가는 거죠. 어도가 참 재미있는 게 사람들은 어도를 설치해주면은 뭐 물고기가 잘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은 그 어도는 장애물의 일종이에요.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을 잘 된 어도도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지 그는 물고기 입장에서 어도가 아니거든요. 사투 끝에 어도 출구까지 올라온 녀석들 또한 힘들긴 마찬가지다. 송림보에는 물고기가 오를 수 있도록 어도가 3군데나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어도가 있어도 보를 오르지 못한 녀석들이 여기저기 야단법석이다. 갈 길을 잃고 위기에 처한 황어들. 사갈밭에 나뒹굴고 다급한 나머지 산란을 서두른다. 볼을 오르지 못한 황어는 사람들의 차지가 된다. 산란이 임박했거나 산란 중인 녀석이 틀림없다. 그러나 귀향길에 오르자마자 비참한 치우를 맞게 된 것이다. 용천포 상류. 사흘에 걸쳐 10여 킬로미터의 고향길을 숨가쁘게 달려왔다. 포식자들이 우글대는 1m가 넘는 용천포의 어도를 넘어왔다. 선명한 주황색 줄무늬, 산란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혼인색이다. 산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암수 비율은 1대10으로 수컷이 많다. 크고 화려한 흰 돌기가 많은 것이 수컷. 수컷들은 흰 돌기로
끊임없이 암컷의 몸을 비벼댄다. 산란을 자극시키는 행동이다. 황어 한 마리는 보통 18,000개에서 53,000개의 알을 낳는다. 암컷이 산란하는 순간 수컷이 그 위에 정액을 뿌린다. 녀석들은 주로 얕은 물이 흐르고 모래와 자갈이 있는 곳에 산란한다. 섬진강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4월. 화개장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장터 구경도 좋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황어의 출현이다. 녀석들은 하동포구에서 섬진강 화개천 입구까지 32km, 하동포구 86km를 달려왔다. 매년 수만 마리의 황어가 이 강을 통해 산란처로 올라간다. 이거 그냥 물방 고기만 해요. 그냥 물방 고기만. 산란할 때 뒤집어지면 막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손으로 집으러 가고 중학생들 손으로 잡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녀석들의 귀환길에 많은 장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미끼 없는 풀치기 낚시에도 걸려든다. 관광객들은 즐겁지만 3년 만에 찾은 황어의 귀환길은 죽음의 길이 되었다. 산란 직전에 황어인이 분명하다. 화개천 여기저기에 잔치가 벌어졌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소용없는 일이다. (4월) 말 보리가 무르익어가는 화개천. 화개장터에서 쌍계사까지는 약 20km. 하지만 20여 킬로미터의 하천에 무려 12개의 보가 설치돼 있다. 어도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 부서져 있어 오히려 장애물이다. 귀소 본능에 의한 황어의 귀환. 황어의 선택은 온몸을 던지는 것이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 일단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 수심이 낮아 움직일 수도 없다. 탑볼을 넘지 못한 녀석들이 보 아래에서 배회한다. 산란이 임박한데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참지 못한 녀석들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보 옆에다 산란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는다. 물이 한쪽으로 흐르는 버티커 슬롯이, 칸막이로 웅덩이를 만들어 물의 속도를 줄여주는 계단식,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전면 돌붙임 오도 등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 오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왕피천. 그동안 울진 앞바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녀석들이 비가 오자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동은 언제나 집단적으로 한다. 하천에서의 물고기들은 번식을 위한 산란식이라든가 먹이를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또 종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어들의 질주. 높은 계단을 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뛰어오를 수밖에 없다. 어류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설치된 계단식 어도지만 오히려 장애물이다. 이 밑에 자체 물 수심이 깊은 데 있는 데서 올라가는 양을 보면은 10분의 1도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물고기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뛰어오르는 습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어도가 문제다. 뛰어오르다 방향을 잃은 황어들이 어도벽에 부딪힌다. 심지어는 어도 밖으로 튕겨나간다. 그냥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다. 하룻밤 사이에도 수백 마리의 황어가 죽어나간다. 어도 밖으로 뛰쳐나간 황어는 누가 도와주지 않는 한 살아날 방법이 없다. 황어들은 인간이 그들을 위해 내어준 길에서 죽음을 맞고 있다. 황어의 귀향을 기다리는 수달. 유선형의 매끈한 몸매로 물고기를 사냥한다. 수달은 앞발과 주둥이를 이용해 물고기의 숨통을 끊는다. 황어를 기다리는 건 수달뿐만이 아니다. 사냥의 명수 수달. 물고기 한 마리를 먹어치우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는다. 수달은 주로 단독 생활을 하지만 번식기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한다. 수달은 하루에 1kg 이상의 먹이를 먹는 대식가다. 황어가 올라올 때면 언제나 이곳에선 풍요로운 잔치가 벌어지곤 한다. 보 밑에선 야암을 틈탄 황어들의 대이동이 이루어진다. 계단식 어도를 뛰어넘다가 오히려 어도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갈 방향을 잃은 황어. 물속에 있어야 할 황어가 차가운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황어의 무덤이 돼버린 어도. 포식자들이 접근한다. 번식철이라 식욕이 왕성한 때다. 사람들이 먹다 남긴 황어를 집어든다.
입이 닫혀지지 않을 정도의 큰 먹이를 문 녀석도 있다. 송림보의 아침도 치열한 먹이 쟁탈전이 벌어진다. 먹잇감을 물고 달아나는 외가리.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드디어 혼자만의 시간. 팔뚝만한 크기의 황어를 통째로 삼킨다. 녀석은 황어를 잡기는 했지만 먹는 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시와오. 비가 오고 물이 넘치면 물고기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물고기 이동 경로와 시기를 잘 아는 백로. 길목에 진을 치고 있다. 상류로 올라가려는 물고기들과 먹잇감 사냥에 나선 백로 간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진다. 좋은 길목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편 시와오 어도에서도 먹이 쟁탈전이 벌어진다. 어도의 길목은 새들에게 언제나 풍성한 먹이가 있는 만찬의 장소다. 남대천 7km 상류에 위치한 돌고수보. 황호의 모든 귀향길이 이 보에서 막힌다. 고향 어성전까지는 아직 30km 정도 남았다. 갈 길이 멀지만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다. 네, 우선 이 어도는 1년 12달 한 번도 출구를 열어놓질 않아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봤는데 한 번도 열린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출구를 안 열어놓으니까 물고기들은 이렇게 이제 하여튼 올라갈 가능성 있는 저런 데로 이제 모이는 거거든요. 어도의 출구가 막혀 황어가 어도를 거슬러 올라갔다 해도 보 위로 넘어갈 수가 없다. 물이 보 전체로 흘러내려 물고기들은 길인 줄 알고 보 경사면 쪽으로 올라간다. 출구 없는 막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 아무리 달려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저기 보이잖아. 저기 물 떨어지는데 저기 너무 높아갖고 못 올라갑니다. 저기 너무 높아갖고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산란하고 내려갑니다. 배가 불룩한 걸로 보아 산란을 못한 모양이다. 수백 번 헛걸음에 지친 녀석들. 기진맥진 죽어간다. 마지막 귀향을 서두르는 황어들이 영곡청 송림보에 뒤늦게 도착했다. 대규모 그룹이다. 이들 역시 낮보다는 밤을 택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포식자들의 사냥을 따돌리기 위해서다. 올라가는 게 만만치 않다. 물이 한쪽 귀퉁이로만 흐르게 살게 된 버티컬 슬롯 어도다. 하지만 계단이 높고 물살이 세 날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 중간까지 올라갔던 녀석들도 힘이 붙여 떠밀려 내려온다.
횡단 구조물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많은 하천에 어도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도들이 그 설치의 타당성 조사라든가 효율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설치가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종서 박사팀은 영곡천의 대표적인 보인 송림보 어도의 문제점 파악에 나섰다. 측정 결과 송림보의 높이는 5m고 어도의 길이는 35m다. 어도의 길이가 하천 설계 기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사가 심해 물의 흐름이 빠를 수밖에 없다. 초당 유속 1.6. (1.8이) 나온다. 심지어 초당 유속이 2까지 나온다. 하천 설계 기준 속도 2를 훨씬 넘는다. 황호가 어도를 잘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중간 부분율로 오면은 여기는 한 1.1, 1.2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여기는 한 1.8m/s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어도의 제일 문제점은 이 슬롯이 유속이 굉장히 빨라서 여기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송림보 어도의 길이는 100m는 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송림보 어도는 35m로 경사가 심해 물고기가 오르기 힘든 것이다. 황호가 올라오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어도를 자주 찾는다. 어도는 물고기의 이동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바위 석축은 물고기에게 치명적이다. 남대천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쉽게 찾을 수 있고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다. 여기 돌 밑에 많아요. 보입니까? 예, 엄청 많아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흐르던 물이 빠지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전문가 수준의 솜씨를 가진 사람들도 모여든다. 능숙한 솜씨다. 바위 틈에 갇혀있다 잡힌 녀석이다. 이곳에서의 낚시는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 특별한 낚시 도구가 필요 없다. 대나무에 훌치기 낚싯바늘만 연결하면 그만이다. 고향을 눈앞에 두고 결국 사람이 만들어준 어도에서 사람의 낚싯바늘에 걸려들고 말았다. 황어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닥치는 대로 사냥한다면 언젠가는 고향을 등질지도 모른다. 황어가 모진 고난을 겪고 드디어 산란처에 도착했다. 높은 장벽을 넘고 거센 물살을 가로질렀다. 길목을 노리는 포식자들을 따돌려야 했고 어도에서 굴러떨어지는 죽을 고비도 넘겼다. 수십 킬로미터를 숨가쁘게 달려온 귀향길이었다. 많은 수컷들이 암컷에 달라붙어 몸을 비벼댄다. 암컷이 산란하는 순간 수컷이 곧바로 그 위에 방사를 한다.
산란된 알은 떠다니다가 바위에 붙는다. 어미가 남긴 영양분인 나랑을 먹고 자라 눈과 지느러미가 생긴다.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알껍질을 녹여 구멍을 내고 나온다. 아직 입과 항문이 열리지 않았고 헤엄도 못 친다. 몸은 어리지만 어미가 남긴 황금빛 비닐에 유전자가 있고 바다와 강을 안전하게 오가게 하는 나침반이 내장돼 있다. 목포와 영암을 연결한 영산강 하구뚝. 영산강 물길을 가로막는 바다와 맞닿은 보다. 하구뚝의 길이는 무려 2094m. 배수관문 길이는 283m다. 하지만 어도는 6m에 불과하다. 학꽁치들이 어도 쪽 배수관문에 모였다. 나주 영산포 하류까지 올라가던 녀석들이다. 이 어도는 바다축 배수관문을 항상 1m 50cm를 열어놓는다. 그리고 매일 오후 2시와 6시에 육지축 배수관문을 열어 물고기를 올려보낸다. 제작진은 하구뚝 어도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바닷속엔 역시 학꽁치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배수관문이 열려 있다. 숭어들이 산란처인 상류로 가기 위해 어도에 들어와 대기 중이다. 생명이 살기 힘든 상황이다. 지금 안에는 저기 관문이라고 하나요? 그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 물고기들이 지금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배회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상황. 2000m가 넘는 하구뚝에 물고기 길인 어도는 불과 6m. 아무리 민물로 물고기를 유인한다 해도 어도를 찾기에는 바다가 너무 넓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어도를 통과하는지는 미지수다. 저 위에는 못 올라가요. 지금 모두 내가 알기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어도도 지금 너무 적어요. 한마디로 지금 저거 내가 한 50여 정도 해야 돼요. 그거 지금 뚝을 타가지고 민물을 좀 이 바닷물이 위로 상류로 이게 왔다 갔다 해야만이 고기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수백 척의 배가 올라왔던 영산강 상류. 지금은 휴업 상태다. 과거에는 초겨울 실뱀장어 잡이가 끝나면 황복이 올라오고 숭어의 산란장이 이어졌다. 여름에는 병어가 올라와 1년 내내 성업 중이었던 곳이었다. 지금 모든 붕어나 숭어, 잉어 다 보는 거니까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전부 배를 지금 묶어놓고 지금 어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제작진은 목포대학교 조사팀과 함께 영산강 하구뚝 주변 바닷속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많은 어패류들이 죽어있다.
벌 속에 있어야 할 개치렁이들이 망툭의 공격을 받고 있다. (1m)차가 거침없이 들어간다. 펄이 아니다. 건강한 펄은 진흙처럼 단단해 차를 꽂을 수가 없다. 떠다니는 앙금이 가라앉은 상태다. 바닥이 2m가 아니라 내가 알기로 한 5m 폐우가 되게 쌓여있을 거예요 지금 이 바닥에가. 우리가 우선 탓을 넣어보면은 뻘이요 완전히 꼭 연탄재 뻘이 지금 황색 저기가 돼야 되거든요 뻘이. 근데 연탄 제가 썩은 거 연탄재가 아니라 한마디로 가만 뭐랄까요 아주 흑색 완전히 썩어가지고 올라와요 뻘이. 목포대학교 조사팀은 영산강 하구뚝 건설 이후 하구의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981년 하구뚝을 막은 이후 평균 수심이 2.1m나 낮아졌다. 퇴적물이 그만큼 쌓였다는 증거다. 올라온 시료는 충격적이다. 시꺼먼 썩은 펄이다. 이 색깔이 검다는 얘기는 바닥에 산소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또 입자가 굉장히 미세합니다. 주로 펄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소가 결핍된 경우에 물속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생물이 살기가 어렵죠. 하구뚝을 막으로 25년 동안 최고 수위가 무려 68cm나 높아졌다. 이는 해마다 2.5cm가 상승. 다른 지역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이다. 만일에 하구뚝 수문이 개방이 되고 또 더불어서 바다 쪽에서 밀물 상황이 돼가지고 굉장히 큰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급격히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저지대 침수 피해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릉 영국천의 전면 돌붙임 어도. 150m 하천폭 전체에다 돌붙임 어도를 만들었다. 물고기가 보 전체면을 이용해 상류로 올라간다는 의도다. 하지만 물의 양에 비해 어도폭이 너무 넓어 물길이 연결되지 않는다. 유속이로만 보면은 여기 물고기 충분히 올라가. 그런데 이제 유속이로만 보면 충분한데 수심이 너무 얕아서 큰 물고기가 못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물고기가 어도를 통과할 수 없다. 80mm. 속림포를 통과한 황어도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7, 8m만 설치하면 될 어도를 무려 150m나 만들었다. 이 하천에는 이러한 어도가 16개나 설치돼 있다. 보시면은 여기 저 아래 보도 보이죠?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저 위에 또 보이죠? 이거가 다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저 위에 보이는 거 하나만 가져도 이 아래 논에 물 다 될 수 있거든요. 수로를 연결해 주는 게 낫지. 지난 2004년 사방댐이 만들어지면서 이곳에 어도가 만들어졌다. 해발 230m,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다. 물론 물고기도 없다. 더욱이 아랫댐은 어도도 없다. 물고기가 올라온다 해도 아랫댐에 막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선 여긴 필요 없는 데다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어도를 설치할 때는 그 수로를 연결한 데는 의미가 있는데
물은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끝났거든요. 이 위로 가면 계속 이제 물길이 연결 안 되는데 여기다 어도를 하는 게 잘못돼 있고, 또 여기 보시는 이 댐에는 어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댐에 어도가 없는데 위에다 또 어도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 거고, 결국은 예산만 낭비한 것 같습니다. 녹차의 고장 하동군 화계면 95% 이상이 물댈 필요가 없는 자농사를 짓고 있어 보의 활용도가 극히 낮은 지역이다. 법화보는 이미 보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 하지만 흉물로 방치돼 있다. 보는 물길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이동도 막고 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이 보는 한때 40여 농가의 5헥타르의 농사를 책임졌었다. 20km에 이르는 화계천에는 이러한 보들이 무려 12개나 노후화된 채 방치돼 있다. 화계천 하류에 위치한 탑보. 어도 입구가 막혔다. 보와 어도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탑보는 한때 탐리 150세대의 농사에 물을 대왔다. 보와 어도로서의 기능을 다했다. 이 보호가 본래 설치할 때 당시에 기능이 변화되었거나 또 기능을 제대로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 보는 과감하게 철거를 해서 하천이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탐진강에 위치한 장흥댐. 2006년에 준공됐다. 강출기가 56km인 탐진강은 다양한 어류가 서식한다. 장흥댐의 댐 최초로 어도를 만들었다. 물고기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트럭 크레인식 댐체 어도다. 댐 상류로 오르려는 물고기를 물고기 집업 박스에 모아 트럭으로 운반하는 방식이다. 하류로부터 오는 물고기들이 댐까지 도달했을 때 그 댐에 온 물고기들을 상류로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그와 같은 그 어도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18종의 어류를 댐 상류로 올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트럭으로 남아 막혀버린 물고기의 이동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시작에 불과하지만 의미 있는 시도다. 공주대 조사팀은 우리나라 최초로 물고기 이동 경로 파악에 나섰다. 장흥댐 어도 활용도와 하천 유지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다. 저 근처에다가 해야 돼. 요 가운데다 해야지 뭐. 근데 여기는 배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센서를 여기. 현재까지 하천 하류에 방문한 286마리 가운데 27마리가 댐체어 집어 시설에 들어왔다. 이 조그만한 기계는 물고기 몸속에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이 기계에서 음파를 발신해주면 이 기계에서 수신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 물고기가 이 기계 주변을 통과했는지를 확인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공주대 조사팀은 물고기의 추적 장치를 달아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 댐 아래 풀어준 고기가 댐체어 어도를 제대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댐에 올라간 고기가 산란처를 제대로 찾아가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실험이다. 아직은 시작이 불가한 단계다. 물에다 나와가지고 안테나 보이게. 하지만 최초로 물고기 이동 경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너무 튼튼해. 너무 튼튼해.
수십만 년 동안 계속되어 온 물고기들의 귀환. 경이로운 생명의 몸짓이다. 인간의 편리로 만들어진 보. 전국 18,000여 개 보 가운데 90% 이상이 어도가 없다. 어도가 있다 해도 물고기 생태와 습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물고기는 생존을 위해 보를 뛰어넘어야 한다. 바다에서 시작한 황호의 긴 여정. 황호는 무사히 이 어도를 넘어 계속 그들의 후손을 남길 수 있을까?